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샀죠. 캠을 사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귀찮아 가지고 안 하게 돼요, 찍는 것도 그렇고. 명절에 누가 뭐라고 하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냥 좀 포용력 있게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막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 하지?' 그리고 일일이 다 받아치고 싶은데 그걸 참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진실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전에 뭐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바라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나름대로 뭐 친해지려고 하는 소리겠지.'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왜 형님만 일을 많이 해야 하죠?" 명절에 동서가 일을 안 하고 형님만 일을 많이 하시나 보죠, 김미숙 님. 그걸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꿍꿍 이렇게 참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말하는 게 낫더라고. 뭐 싸우든지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간에 말해 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참고 있으면 그냥 나만 힘들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걸 말을 해야지 아는데 화를 내더라도 그걸 말을 해야지 알더라고요. 남편하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댁에서도 좀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면. 저도 잠이 되게 많아요. 윤경님 잠이 많아서 죄책감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도 잠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잠이 제가 생체식을 100% 했을 때는 잠이 없었어요. 5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 원래 잠이 많았고 생체식을 거의 안 하게 되니까 많이 줄이니까 익은 음식을 먹으니까 또 몸이 별로가 됐고 그래요. 노력해서 생식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그게 좋긴 해요. 나가 있어 좀. 유체 이탈하는 법 이런 거 저도 잘 못해요. 그냥 저도 관심이 없었고 유체 이탈도 관심이 없었고 자각몽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건데 무의식의 세계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그냥 의식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굳이 그 꿈속으로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이한테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정규 님. 저도 화를 잘 내요. 그런데 화를 내고서 또 후회를 하죠. 그게 반복이 되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부모님 보고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화내고 혼내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명상을 한 번씩 해 봐요. 이렇게 마음을 명상을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혼낼 때 어떤 마음이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아 저 아이는 지금 몸집이 작은데 이렇게 큰 어른이 막 이렇게 혼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속상할까. 나의 엄마인데 나의 아빠인데 이렇게 나를 혼내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마음을 제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소통이 확실하게 안 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하고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생체식으로 해야 건강에 효과가 있나요? 그건 어떤 분은 체질이 안 맞아서 체질이 뭐 생채소 먹으면 너무 안 좋다, 위가 차가워서 너무 안 맞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채식 카페에 보면 네이버에 하늘벗 채식나라라는 카페에 가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게 오이를 못 먹었어요. 몸이 추워서 손발이 차고 오이를 못 먹었는데 생채식을 하다 보니까 오이도 잘 먹게 됐고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고 또 생리도 규칙적으로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머리카락도 막 탈모였는데 머리카락이 싹 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몸에 잡념이 없어요. 몸에 뭐 찌뿌둥한 게 없고 잡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음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사람들이 모든 걸 바꾸긴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100%를 못하는 게 그걸 챙기려면 또 애들 밥도 챙겨야 돼. 남편 밥, 애들 밥. 애들 밥도 종류가 달라요. 얘가 다 이제 먹는 종류가 다르니까 3명이 다 식성이 다르다 보니까 다 맞춰주고 그러려면 내 거 뭐 샐러드 챙겨야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게으르고 뭐 하다가 대충 먹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잘 안 챙기게 돼요. 노력을 해야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100%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1끼 정도라도 채소를 좀 많이 먹어보자. 그리고 채소도 잎채소, 뿌리채소 이런 거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덕분에 좋은 책도 알게 되고 감사하네요. 마음 공부를 한 이후 항상 기룡을 알려주는 선명한 꿈을 꿉니다. 세정님 채널만 보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무의식이 정화되거든요. 마음속의 잡념들이 사라지면 꿈에서도 복잡한 꿈을 안 꿔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초반에 무서운 꿈을 많이 꿨어요. 적이 등장하고 같이 싸우고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그게 진짜 적이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숨겨놨던 것들, 감정의 찌꺼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대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휘저으니까 올라오는 것 같은 작용이죠. 그때 대면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마음 이렇게 잡념을 하나하나 해결할수록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꿈이 그렇게 복잡한 꿈이 안 나오는 거죠, 점점.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게 자기 의식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랑 뭐 영적인 존재랑 대화를 하든지 꿈에서 뭐 멋진 사람을 봤다. 꿈에서 뭐 좀 불편한 사람을 봤다. 꿈에서 어떤 지혜로운 스승을 봤다. 어떤 분은 꿈에서 세정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정이란 사람은 이렇구나.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줄 것 같다. 그런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 의식의 투사이고 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세정을 본 사람도 그분 안에 세정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자기가.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런 면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꿈에서 뭐 적이 나올 수도 있고 지혜로운 스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꿈에서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고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다 꿈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사주에서 대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운의 영향이 있죠.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주의 대운도. 저도 지금 대운이 그나마 괜찮은 대운이라서 제가 그나마 이러고 사는데 초년 대운이 안 좋아가지고 초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운을 자꾸 의식하면 힘들어요. 뭐 그리고 사주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못 봐요, 사실은. 그게 잘 보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사주를 믿으면 안 돼요.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냥 현재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준비하고 준비해 놓으면 운이 좋아지면 자기가 쌓아놨던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운이 안 좋아하고 폐인처럼 살면 운이 좋아져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르마가 자유의지를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르마라는 건 자기가 이미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다 쌓여있는 게 카르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들면 제가 맨날 먹고 자고 해서 지금 살이 쪘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좀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다. 그럼 그만큼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걸 며칠 만에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카르마와 자유의지의 한계죠. 그게 그 차이죠. 카르마란 건 내가 1년 동안 살을 찌웠다. 운동을 안 했다. 그거고 자유의지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꾸준히 계속하면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거야.
지금 바로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기대를 품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한다면 되겠죠. 동물과 인간의 영혼에 차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본적인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등하지만 진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는 우열이 있는 거죠.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열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의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생을 살아도 그 안에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놀기만 하다가 결과물이 없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다면 그 영혼들이 각각 진화 과정을 거쳐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건 없죠. 어차피 아주 오랜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가니까 1, 2, 3, 4학년 거쳐가듯이 마찬가지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언젠간 깨달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걸 언젠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나쁘게 바라보기보다는 배워가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를 키우면서 동물 키우는 것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 채식을 하려면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채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또 채식한다고 하면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라면엔 고기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채식이지. 국수, 라면, 빵. 채식이라기보단 가공식품이니까 채식을 하려면 실제 식물 가지고 먹는 게 중요하죠. 사주에 나온 운명대로 살게 되나요? 마음 공부하면 운을 바꿀 수 있나요? 아까 한 얘기랑 같은데요. 운명대로 살게 되지만 운명하고 자유의지하고 이거를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인간의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3차원적인 현실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운명이랑 자유의지 이런 얘기는 그 차원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뇌로는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업이 있고 완전히 바꾸진 못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면도 있고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려는 거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해버리잖아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카르마라는 게 잠재의식에 새겨진 습관들이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작은 거 하나도 바꾸기가 힘든데 그나마 제가 살아오면서 바꿨던 것들은 보면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비속어는 안 써요. 쌍시옷 이런 건 절대 안 쓰고 그런 건 안 하고요. 또 제가 바꿨던 게 제가 뭐 일 미루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혼하고서도. 근데 제가 뭐 일 빨리빨리 해치우고 집안일 빨리 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예전보다. 그리고 사람들 제가 약간 대인 기피 약간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까지 하잖아요. 얼굴 다 내놓고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이 꼭 고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딱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관념, 내가 이렇다라는 관념을 놔버리고 필요한 것,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걸로 조금씩 바꿔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에 세정님이 나오는 거는 진짜 세정님이 아니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과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인 경우는 주로 뭐 가족이라든지 정말 자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친정 식구가 뭔가 좀 시무룩하게 보였다, 힘들어 보였다. 그러면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다. 그건 실제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상징물인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꿈에서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느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꿈이라는 건. 마음 공부가 명상인가요? 이런 공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불교에서도 정의의 쌍수라고 했잖아요. 교관 겸수, 정의의 쌍수. 그래서 명상도 중요하고 이론 공부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음을 닦는다는 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자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음이 감정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해결한다는 건 그냥 내가 뭐 속상해. 근데 속상한 거 그냥 내려놓자 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속상한 이유가 있는데 속상한 이유는 나의 생각의 오류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을 찾아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하면 감정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내 생각을 분석해보는 과정. 그 영어로 contemplation, 심사숙고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써보고 일기 쓰고 이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보통 분들은 이게 힘들어 하시죠.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런 시간을 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돈 벌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나죠. 잠자기 전에 한 20분이라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나? 내가 남들한테 잘못한 일 있었나? 힘든 일 있었나? 생각해보고서 해결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생에서 만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중요도가 어떤 사람하고는 중요한 관계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 자기가 자유의지로서 이번 생에 새로 맺게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괜히 시비를 일으켜서 싸움이 붙었다. 그럼 내가 그때 참으면 되는 건데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면 그게 안 좋은 인연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순간순간에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드는지 아닌지 나한테 달린 거죠, 결국에. 채식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일단 채식을 하는지 채식이 옳으냐 육식이 옳으냐 그게 아니고 저는 중요한 건 채식인지 육식인지를 일단 선택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육식을 당연시 하다 보니까 채식을 하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육식하던 사람이 채식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해보면 어떤 게 그 자기 느낌이 오잖아요. 내 몸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느낌이 오는데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고 그냥 이럴 거야. 채식은 영양분이 부족하다던데 그냥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자가 채식하다가 몸이 이상해졌다던데 그런 거를 보기보다 자기가 직접 해보면 달라요. 채식을 가공식품 먹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드시니까 저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는구나 난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생식을 하게 된 이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익은 밥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기분상으로. 그래서 그때 보리를 갖다 물에 불려서 씹어 먹었어요.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래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생식은 또 막 씹어 먹으니까 이빨이 막 다 갈리고 안 좋아져요. 웬만하면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게 좋죠. 딱딱한 거는. 유체이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유체이탈 전문가는 아닙니다. 유체이탈을 하려면 일단 몸에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하자면 이 육체 말고 보이지 않는 에텔체가 있잖아요. 다양한 이 계층이 있잖아요. 멘탈체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 여러 체가 있는데 거기 에너지가 예를 들면 이게 전자기장이라고 치면 그 전자기장이 좀 빽빽하게 에너지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명상, 호흡 수행 이런 걸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면 그 기운이 많이 빠져버려요. 예를 들면 뭐 유체이탈, 자각몽, 또 뭐 이제 투시, 투청 이런 뭐 전생을 본다든지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할수록 이 차크라에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것도 생체 에너지인데 그러면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다 동등한 거라서 성적인 에너지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쿤달리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쿤달리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성적으로 금욕을 했던 이유가 이 영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쪽 차크라를 거기서 에너지를 쓰는 거를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성욕을 많이 해결하고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위쪽에 있는 상단전, 이 위쪽 차크라에서 쓸 에너지가 적어지고 영성 개발이 좀 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행위나 그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거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은 눈이 약간 동태눈깔입니다. 약간